간단하게 그냥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혹시 어떻게 잠시만요. 보이는지. 잠깐만요. 예. 한 번 더 오셔서. 아, 정 박사님 오셨구나. 예. 아, 이건 약간 번외는 질문인데 제가 이쪽 뭐라 그러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계과 저널만 쓰다가 이제 뭐 수학 플러스 전산 쪽, 그러니까 아카이브 쪽의 논문을 이제 아카이브를 올릴 수 있는 쪽의 저널의 리뷰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리뷰가 오는데 이걸 디펜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립스 쓰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립스 리뷰탈이 왔는데 스코어가 너무 갈려가지고 스코어가 하나는 굿페이퍼고, 그러니까 4개가 왔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굿페이퍼가 받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인터미디어트하게 어떤 보더라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잘못 이제 설명을 잘 못한 거라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클리어 리젝을 줘버렸는데 이제 그 코멘트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저보다 먼저 이쪽 분야에 어떤 오래 경험을 되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하고 잘 이해를 못해서 코멘트 준 거에 대한 거를 저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지 약하게 나가야 되는지 지금 그거를 어떤 경험적으로는 어떻게 보통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절대 리뷰한테 강하게 안 나가는 걸로 배웠어요. 배우기는. 강하게 나간다기보다는 아, 약간 네, 저는 배우기를 리뷰어가 제대로 안 읽고 리뷰를 주더라도 네, 약간 그거는 너 잘못이고 상대방이 읽어서 한 번에 딱 이해할 수 있게 써야지.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논문에서. 아카데믹 예, 라이팅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제 예,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닙스는 저도 닙스 한번 저는 낸 게 아니고 보냈다가 리젝 받아가지고 그냥 딴 데 보냈는데 되게 예, 공격적으로 온 데다가 좀 아예 그냥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페이퍼를. 약간 이게 뭐 로브 라지 넘버랑 리니어 알지브라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근데 통계가 로브 라지 넘버랑 리니어 알지브라가 거의 뭐 프로바블 예, 티오리랑 그 세 개잖아요. 예, 근데 뭐 일단 이건 좀 딴 데로 빠졌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되게 하면은 그냥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그 포인트를 이해 못한 포인트를 적어놨었으면은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내가 클리어하게 설명 못해서 뭐 미안하다. 근데 지금 좀 더 클리어하게 이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뭐 한번 그게 너의 마음에 들었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썼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이거 어떤 스코어를 올려야 되는 어떤 측면보다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컨퍼런스에 논문을 내더라도 이 네, 리뷰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한 논문 주제를 제가 리비전을 해가지고 들고 갔을 때도 네. 사실 똑같은 코멘트를 받으면 안 되니까 다만 제가 근데 하고자 하는 말, 예, 예. 그 커멘트가 그게 진짜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이 분야 알고 하는 얘기다. 아니면 이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 제대로 안 그죠, 읽고 하는 예, 얘기다. 이거 알잖아요. 그게 어떤 예, 예. 거였나요? 아, 저는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이 잘 아긴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본인이 이제 논문에 제가 걸고자 하는 하이포테시스와 스테이트먼트가 그분이 이해했던 하이포테시스는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논리적 전개에서 내가 제안한 모델이 이제 뭐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높이는 모델로 이제 제안한 건데 그냥 그분은 네가 만든 모델은 애초에 그냥 모델의 캐퍼시티를 올려서 그냥 다 잘 나온 성능을 해준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어떤 오버피팅 문제를 내려주는 문제라고 이해했는데 네, 그러니까 트랜스퍼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트랜스퍼했을 때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기존 모델에 비해 너가 모델을 그냥 잘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응? 그게 그런 뭐래?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 모델을 잘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는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이제 기존의 다른 도메인, 다른 태스크에 문제가 왔을 때 소수의 소수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 특정 도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새로운 뉴 태스크가 왔을 때 뉴 태스크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이제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네. 근데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오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모든 태스크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클레임을 걸어서 저는 그거를 이슈를 해결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그 읽으신 분은 애초에 기존 모델들이 언더피팅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들은 애초에 새로 그냥 이 언더피팅 되어 있는 거고 너가 그냥 언더피팅 되어 있는 모델의 향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태스크에서 성능이 더 올라간 거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코멘트여가지고 너가 걸고 있는 클레임과 실험 결과가 어떤 이 디스크리펀시가 있다. 그래서 본인은 클리어 리젝을 준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걸고 있는 어떤 하이포테시스와 그분이 이제 제 하이포테시스와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너가 걸고 있는 클레임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냥 어떻게 리뷰를 하셨는지 그 리스폰스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요거 좀 더 오늘 이거 네. 하고 제가 또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세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은 운이다. 세 맞아요. 번째, 네. 두 번째, 좋은 전월은 많다. 세 번째, 예. 사기는 치지 말자. 감사합니다. 예. 그냥 저도 그리고 약간 팁 아닌 좀 팁인데요. 이게 분야마다 당연히 다를 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레프리 성향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널에서 오는 레포트 그 문서 이름을 잘 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레프리 수만큼 문서가 달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예. 문서가 레프리 이니셜일 때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역으로 유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레프리가 대놓고 그래. 연락해 온 적도 예. 있어요. 레프리라고 안 했지만 누가 아, 봐도 레프리인 걸 알겠게 연락을 해온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뭐 약간 좀 새로 새긴 샜는데 뭐 이제 약간 이왕 나온 김에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쪽 업계 논문 자체를 이제 처음 써보다 보니까 메타러닝이라는 게 온라인 러닝의 방법론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온라인 러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과는 그러니까 이제 코드단에서는 되게 유사하긴 합니다. 코드단에서는 유사하긴 한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노블 태스크가 생겼을 때 그 노블 태스크에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다 개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정이 있고 그 소수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노블 태스크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게더링 해야 되는 데이터를 잘 맞추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어떤 특정 태스크의 어댑테이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뉴립스 이제 그 리부탈인데요. 뭐 어쨌든 이제 같은 업계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녹화는 되고 있지만 그냥 같이 보여드리면 네, 딴 자체를 아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와 있어요. 애초에 코디디가 되어 있어요. 리뷰어가 뭔가 이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안에서 네. 더블 블라인드를 하기 위해서 코디디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이게 평가가 너무 갈려가지고 뭐 다 점수가 스코어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클리어가 이제 요거거든요. 3점짜리 코멘트인데 이제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포테시스하고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너의 실험 결과가 뛰어나지만
너의 클레임이 아예 다른 클레임이어가지고 나는 리젝을 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논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래서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랑 여기서 예, 시뮬레이션이나 뭐 그런 걸로 보이는 바랑 괴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그거를 리뷰를 진짜 잘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고쳐가지고 사실은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 이해했던지 아니면은 설명이 부족했던지 그런 걸 아,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분이 이 얘기하는 부분이 네, 이제 제가 얘가 왜 이렇게 이해했어라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네,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이제 어쨌든 네, 이게 스코어가 되게 낮잖아요. 네, 스코어가 이제 거의 이제 억셉이 되기가 어려운 스코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왜냐면 이제 요 레터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시니어 그러니까 에어리어 치한테도 부를 수가 있거든요. 뭐 프로그램 치어라든지 네, 네, 이 이어폰 에어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어 치어들한테도 이제 이걸 해서 이 리뷰어가 뭐 되게 이제 리뷰 자체에 대한 어떤 크리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 이 어서가 이제 이 리뷰어 말고도 이 에어리어 체어나 프로그램 체어한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지 혹시 그냥 전략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리 한번. 근데 실제로 저는 레프리가 개소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받아쳐야 돼요. 음, 근데 닙스는 저희 근데 세 명 네. 중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못 실리는 거예요? 두 명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디터 보통 이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에디터 마음이긴 에디터가 한데 예 맞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몇 개 논문을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탑 티어 중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애초에 요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애초에 아예 퍼블릭하게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리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같은 시스템에 퍼블릭하게 되는 학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회를 가보면 보통 4명의 리뷰어나 5명의 리뷰어가 발생되는데 4명의 리뷰어가 뭐 괜찮다. 한 명이 이렇게 약간 좀 완전 크리티컬하게 깐다 이러면은 보통 에디터가 좀 셀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 스코어 잘 준 거고 2명이 약간 인터미디 한 거고 한 명이 필력을 준 거기 때문에 약간 업체 자체에 대한 확률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뷰탈 자체가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 리뷰어들한테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는데 내가 뭐 잘못 썼긴 했지만 이제 그거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태도나 어떤 라이팅의 어떤 톤 같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수학 쪽은 어떠세요? 수학 쪽은 저는 지금까지 완전 깔고 들어갔거든요. 좋은 지적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라이팅이 뭐 조금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게 아닌데 그 지적이 한번 읽어보니까 참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썼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쓴 내용을 서머리 하자면은 이러이러한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건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Thank you for helpful comments를 매 문단 앞에 붙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레프리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chief 에디터 에디터. 결정이 제일 중요해서 네. 이게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그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논문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냥 전화를 돌고 돌 수밖에 없는데 그 복글록인데 그 쓰는 시점에서 만약에 솔직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당한 실적을 위한 거랑 내 그 회심의 그 역작이랑 이게 다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회심의 역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치프 에디터랑 레프리까지 다 생각한 다음에 레퍼런스들을 그 사람들 위주로 쫙 달아놔요. 음, 그리고 인트로도 그쪽으로 쫙 해놔요. 네. 그래야 되는 게 있죠. 근데 그렇다고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 엄청 타고 그런 레벨에서는. 민규님 네. 쓰신 저널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치프 에디터가 보고 리뷰어가 개소리한다 싶다, 아니면은 얘 되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한다 싶으면은 리뷰어 그거 아니 에디터가 그거를 빼버리거든요. 빼버리고 예. 다른 걸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서 네가 잘못이야 한 거고 막 이러면은 약간 에디터가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손해니까 최대한. 그렇구나. 인트로부터 존중하게 찬양을 해야 써야겠네. 될 때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대단한 저도 식견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 레퍼런스랑 이제 아. 인트로 그게 더 중요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건희님 아까 레프리 이니셜 이 파일명으로 온다는 건 혹시 무슨 뜻이에요? PDF 파일 아, 이제- 이름이 한 네, 글자인 그러니까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네. 리뷰를 아. 해가지고 할 때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막 네네. 거기다가 자기 이름, 예를 들면 제가 리뷰한 다음에 HC 리뷰 이런 다음에 그냥 보내면은 에디터가 그거를 안 지우고 그냥 귀찮아서 돌려버리면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근데 저희가 논문 낼 때 누가 레프리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보통 그- 그렇죠. 왜냐면 네. 에디터가 그 리뷰해줄 사람 찾는 것도 일이라서. 그렇죠. 아, 네. 이게 좀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특정 분야에서 나중에 짬이 차면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다 결국 이해관계라 가지고 그 레프리랑 나중에 실제로 일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잘해줘요. 음, 그래서 약간 이 사람 내 편이다가 되게 해놓는 것도 방법 아닌 방법이. 나중에 그 사람들 간에 돌고 도는 거잖아요. 나도 그 사람들 논문 레프리 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일단 빨리 뭐라도 만들어서 진입을 해야겠네요. 아니 그래도 네트워크 뭐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면 어쨌든 이거는 근데 리비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리포트만 써서 내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논문 리비전 자체는 못 하고요. 아, 네, 대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몇몇 실험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이 결과가 바이어스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뷰어들이 이런 결과를 더 원한다, 뭐더 해봐라라는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이제 코멘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레이텍 스타일로 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이텍 네. 코드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보내긴 하죠. 음, 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냥 이제 이거 왜냐면 시간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뭐 사실 되게 타이트하더라. 이게 일주일 주거든요. 이 리뷰탈 기간을 일주일 내에 뭐 빡세네. 실험 다 돌리고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틀째 지금 밤새고 있긴 한데 예, 뭐 실험 다 돌리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토요일이어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내뱉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빨리 끝내셔야겠네요. 네, 근데 어차피 처음 낸 결과긴 한데 이제 워낙 급하게 썼던 논문이라 그냥 교수님도 그냥 뭐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의미를 가져라. 뭐 어쨌든 스코어 하나를 칭찬 받은 건 처음 시작한 걸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좋은 거 뭐 그렇죠. 저는 완전 다 클리어 리젝이었는데 저는 이런데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오픈 리뷰. 예. 근데 뭐 어차피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그 뭐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네네. MCT인가 같은. 예.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거죠. 그 시스템을 쓰다가 이제 슬슬 이제 이 리뷰는 이제 보여준대요. 나중에는 이제 요게 다 리뷰 프로세스가 끝나면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몇 개 리뷰는 이제 아예 대중들이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픈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좀 스코어도 잘 준 것 같아요. 뭔가 안 공개체는 보였으면은 시키겠네. 네. 예, 그래서 뭔가 안 보였으면 좀 스코어도 그냥 날렸을 것 같은데 요새 이게 오픈된다고 하니까 스코어를 좀 제너럴하게 준 것 같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제 혹시 더 남은 얘기는 이제 끝나고 하고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것 좀 바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쪽 빨리. 예.
축하해요. 일단은 뭐 많은 거를 한 건 아니고요. 화면 안 보여요. 일단은 예. 그 화면을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 커플링 안에서 각각의 어떤 값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줄리아 코드로 되어 있는 코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맥시멀 커플링 이제 그 MH라고 적혀 있는 코드 안에서 돌아가는 트랜지션이고요. 이제 요 Z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아까 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니면은 그 한번 HMC를 한번 돌리잖아요. 한번 세타 제로가 제로기 때문에 그냥 랜덤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타겟 PDF만 가져왔을 때 그거를 HMC를 한번 돌려요. 돌린 다음에 이제 이 초기 값들을 먼저 만든 상태에서 이제 이 맥시멀 커플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들어왔을 때 이제 에너지 Z가 만들어지고 그 Z 안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트 안에 X하고 Y가 있는데 이 X하고 Y를 이제 실제 뜯어보면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2차원적인 어떤 랜덤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슬래싱 한 건데 저희가 지금 찾고 해야 되는 게 2차원 믹스처 덴시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2차원짜리 각각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이제 어떤 샘플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X, Y가. 잠깐만요. 오늘 예. 리뷰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리뷰하는 목적은 실제로 그 이 소스 안에 맥시멈 커플링 MH라는 코드가 어떤 식으로 웍을 하는지 소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코드 안에서 이제 X, Y라는 값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 X, Y를 가지고 화면이 조금 작은데 혹시 조금씩만 더 키워줄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잘 보이긴 하는데 그냥 좀 키우시기 불편하시잖아요. 이거를 가로로 돌릴 수 있나요? 이거 아이패드인가 좀 더 길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난가요? 잠시만요. 네, 훨씬 나아요. 네. 예. 네, 이제 괜찮을 것 이게 같아요. 창 크기도 영향 받는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글씨가 이게 안 보였어요. 예. 제가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띄우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트랜지션 함수가 가장 메인 함수예요. 저희가 이제 진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거는 이 트랜지션 함수를 뜯어고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맥시멈 커플링 이제 그 트랜지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샘플 포인트가 있는데 그 샘플 포인트를 이제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X, Y를 쪼개고 그 X, Y가 뭐가 되냐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 MH로부터 어떤 시그마를 어떤 하나 뽑는 것 같아요. 이 MH라고 하는 거는 그 커널이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뭔가 세팅됐던 어떤 뭐라 그러지?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를 그냥 하나로 그냥 세팅해 버리는 거죠.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에서 나왔던 값을 통해서. 그리고 이 x는 뮤 값입니다. 그래서 아래 변수를 보면은 이 시그마는 똑같잖아요. 근데 거의 다 0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요. 상당히 되게 작은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리스가 된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되게 이 폼이 이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든 거죠. 근데 거기서의 각각의 분산은 되게 작다라는 거죠. 초기 변수는. 그리고 그때 요 뮤가 이 x 값이 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이 PQ를 만들어요. PQ를 만들고 이제 그 P에서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X를 만들죠. 뭐 대부분 거의 분산이 이 정도니까 사실 이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거의.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세타를 다시 계산하는데 이 세타는 아까 튀어나왔던 x에다가 p, 그러니까 로그 pdf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고 x는 데이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pdf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더하기 어떤 그냥 랜덤 어떤 0과 1 사이에 있는 랜덤 값의 로그를 취한 거와 q로부터 아까 q는 이제 아까 이 y 값이잖아요. 이 q로부터 그 값을 작으면 그냥 x를 두 개를 컴퓨트한다 이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y를 계속합니다.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서 두 개를 컴퓨트합니다. 다시 컴퓨트를 하면은 다시 요게 이 세타가 만들어지겠죠. 세타와 동일한 이 크기가 되겠죠. 그럼 컴캐스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타를 가지고 다시 이제 페이스 포인트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서 그때 그 새로 우리가 생성됐던 Z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Z와 기존의 Z 프라임 그러니까 이 세타를 바꾼 Z 프라임을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MH 이거를 억셉을 할 거냐 이 새로 만든 Z 프라임을 억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억셉이 된다면 얘를 Z를 Z 프라임 Z를 업데이트 하라라는 명령이고요. 그때 이제 그 Z를 이제 에너지 펑션을 해용해서 H를 만들고 그 H가 됐던 거를 다시 이 T 스탯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계속 앞선 트랜지션을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커플링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맥시멈 커플링의 트랜지션에 들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논문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만들다가 좀 이제 못했는데 그럼 첫 번째만 먼저 볼까요? 논문이랑 그럴까? 예, 혹시 이 과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코드 단에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 코드거든요. 여기 코드 보이시죠? 제가 디버그는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디버그는 아니 안 지우셔도 돼요. 그냥 잠시만 아까 그 예. 로그랄리클루드에 노이즈 정하는 예. 것처럼 돼 있는 부분으로 하시면은 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근데 우리가 신규 세타를 만들어서 그 신규 세타를 다시 그 이제 해밀토니안과 그 어떤 페이스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존의 어떤 P라고 하는 것과 Q라고 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랜덤 워크를 하는 어떤 이제 랜덤 인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두 개의 이 비교를 하는 게 커플링과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여기는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표를 만드는 거는 일반적인 해밀토니안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이 부분이요? PQ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고 일단 맥시멀 여하를 떠나가지고 커플링인 여하를 보려면 커플링에 대한 함수 파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포문에서 두 번 도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실제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에 대한 파트고 이해하시나요? 그게 두 번 돌아야 돼. 페이퍼의 알고리즘이 맞다면. 그게 두 번 도는 게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이 부분인가요? 함수가 이 네네네. 그 X랑 Y랑 두 번 도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요게 그냥 성립이 되면은 그냥 오케이고 성립이 안 되면은 요 Y문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면은 안 돌고 예, 성립이 안 되면은 Y로 도는 거죠. 그리고 근데 예, 저 이거 Y로 도는 더즈 밑이 저게 두 개가 밑에 두 개가 만났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뭔가가 있나? 그냥 아까 만났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키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더즈 밑을 true로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이제 돌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아래서 이 코드가 안 돌게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줄리아 사용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요게 어쨌든 그
더스 밑이라는 게 요 스탯 그냥 들어가주는 어떤 요 스탯이 이게 밑했냐 밑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나중에 우리가 그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커플링이 어떻게 성립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우리가 나중에 리포팅을 할 때 쓰는 어떤 그 정도로 지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만약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계속 Q에서 Y 프라임을 뽑거든요. Q에서 Y 프라임을 계속 뽑고, 그리고 그 Q에서 뽑았던 거를 이제 이 Y 프라임이 또 P에 대한 걸로 이거를 계속 돌아서 그게 성립을 하면 이제 이 Y문이 브레이크가 되고, 그때 뽑았던 YI를 X와 콘캣 해가지고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부분이 커플링과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뭐가 부분은 해밀토니안 필요 쪽이라. 조건으로 필요하냐면 그 커플링이 돌기 전에 지금 이제 네. 우리가 보는 논문이 그 수논문이잖아요. 맞죠? 수논문의 예. 커플링에 대한 논문을 보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 2에서 포문이 돌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총 스텝이 있고 그 스텝에서 포워드랑 백워드를 지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포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 인테그레이터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반드시 있고 예. 그리고 나서 그 파라미터를 정한 전제에서 2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 내부 함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데. 오케이. 네. 이건 커플링이랑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쟤는. 그러면 커플링 관련된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지금 랜덤 페어라 그래가지고 토탈 베리에이션은 이 두 개의 P와 Q를 구해서 토탈 베리에이션을 구한 다음에 오메가를 만들고. 쟤는 맥시멀 커플링이랑 오메가의- 직접적으로 상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도냐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로그를 이제 다시 까보면 되는데 데스크탑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를 까보면 이제 뭐 저 찍어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도는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타 제로가 없다. 이니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니셜 포인트를 우리가 로그 PDF하고 로그 그레디언트가 있고 그리고 그냥 랜덤 제너레이션 했던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은 일단 HMC를 돌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HMC를 돌려면 일단은 최초 세타 이니셜 포인트를 일단은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세타 제로라고 하는 거고 그 이니셜 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그냥 그 맨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만든 다음에 아까 이 믹스처 커널이잖아요. 이제 믹스처기 때문에 믹스처 커널 중에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그 둘 중에 커널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요 랜덤 페어라고 하는 부분이 돌 때가 있고 아까 그 트랜지션이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랜덤 페어가 항상 불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랜덤 페어가 불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맥시멈 커플링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떤 PQ가 있잖아요. PQ가 있어서 이 PQ의 토탈 베리에이션의 어떤 요 두 프로버리 디스턴스 간의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가장 맥시멈 값을 취하잖아요. 두 개의 차이의 어떤 절대값의 가장 맥시멈 값에 1을 뺀 거를 오메가라고 하고 그거를 민으로 한 거를 PQ 민이라고 하고 그때 그 값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P라고 하는 이 위의 값, MCP라고 하는 값은 좀 희한하게 되게 디스크리타이즈 됐던 PDF인 것 같아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되게 디스크리타이즈 이미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Q라는 것도 똑같은 디멘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W는 이 두 개를 그냥 차이를 해서 그 중에 스프리멈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수식적으로 네네네.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다운 어떤 컨티뉴스한 도메인이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타이즈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럼 PQ민은 PQ민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하고의 각각의 미니멈, 이 두 개의 이거 두 개가 페어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미니멈 값만 가져오는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비교해서 각각 이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서 작은 걸로 가져오게. 그 미니멈을 PQ민이라고 하고요. 그럼 PQ민을 서메이션 하면 Z는 이제 제가 Z는 안 찍었는데 그 서메이션 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다 싹 다 더하는 거죠. PQ민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이제 U를 이제 랜덤 만든 다음에 오메가와 U를 오메가는 리스트고 U는 스칼라예요. 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비교되는지 모르겠지만 작으면 카테고리컬 해가지고 PQ민 U가 이게 뭐예요? PQ민의 R&D가 뭐예요? 랜덤 넘버 이거요? 제너레이션. 아, 랜덤 넘버를 예, 그냥 랜덤 넘버 만드는 건가요?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거? 0과 1 사이의 랜덤 아, 그냥 오케이. 0과 1 사이의 랜덤 넘버. 예.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이 오메가보다 작으면 저희가 원래 그 수식에 있던 그 카테고리 디스크리션을 네, PQ민을 만드는 거예요. 네. PQ민에 이제 이걸 노멀라이징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P를 만든 다음에 그 P의 확률로 각각의 디멘전짜리를 이거를 IJ를 만드는 거예요. IJ를. 근데 그게 요거보다 이게 억셉하지 않으면 이 각각의 P와 PQ민의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 디스크리션은 I를 따로 만들고 얘는 Q에 대해서 따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왜 토탈 베리에이션 코스트를 할 때 요 디스크리타이즈가 왜 되어 있는지, 이게 알고리즘믹 띵킹인데 이거를 이제 지금 보면 디멘전이 몇 개냐? 하나, 여기가 둘, 맥시멀 셋. 커플링인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 그죠? 2 부분인데. 여기가. 그 정확하게는 예. 지금 그 임의의 PQ에 대해서 지금 오메가 혹은 W가 1 빼기 토탈 베리에이션 어쩌고 되어 있는 게 언제나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는데 임의의 커플링에 대해서 저게 이퀄리티가 예. 되는 경우를 맥시멀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알도스 이니퀄리티가 예. 이제 이퀄이 되는 경우를 이제 지칭하는 거고,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그 아래 알고리즘 그거를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기준으로 그냥 그걸 맞추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냥 애초에 그 P와 Q는 그냥 애초에 PQ는 그러면은 그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이냐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예. 지금 1 빼기 토탈 베리에이션이 equal of something이 되도록 하는 커플링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되도록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게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그럼 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 메시너 커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좀 네, 요거를 네. 지금 제가 막 수식으로 제가 정리를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첫 논문에서는 번째 제가 카테고리컬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게 왜 맥시멀 커플링인지 조금 설명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필요하면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요 P에 대한 디멘전을 누가 정하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2디멘전짜리 지금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요 디멘전은 애초에 해석 파라미터로 정해져 있는 어떤 디멘전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떤 확률값인 거잖아요. 이 확률값이 정해진 건데 이것에 대한 디멘전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설명이 좀 안 나왔. 이게 그럼 커널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러면 그 커널 사이즈는 누가 정하는 거냐라는 점이고, 이 각각의 수식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서 이게 이러한 연산을 하면은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당위성,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그 건희님께서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커플링 맥시멈 커플링이고요. 이제 위에 그 퀀타일 커플링도 있고, 근데 퀀타일 커플링은 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냥 랜덤 마너머 제너럴 한 다음에 그냥 랜덤 넘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랜덤 시드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것도 같은 거예요. 시드인데 이거는 랜덤 넘버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할 때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자체가 사실 우리가 정말 무작위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보존해주게끔 해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뭘 만드는 뭐라고 해야지? 거예요? 그 아웃풋이 뭐예요? 시드 아, 넘버. 요것도 그냥 넘버인가요? 시드 넘버죠. 아, 네. 예, 그냥 되게 랜덤된 시드 넘버예요. 예. 보통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시드를 쓸 때 그 이제 AI 쪽에서는 시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드를 같게 하면은 항상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제너레이터 하는 자체가 알고리즘이 똑같기 때문에 그 우리가 리임플리멘테이션을 했을 때 요 시드를 만약에 같게 해서 그게 결과가 같으면은 우리가 이게 사기친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이 OT 커플링이 이제 요 뒤에 있는데 이건 좀 되게 복잡해서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뜯어봐야 되는 코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코드단에서의 질문을 계속 드리고자 하는데 그 질문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샘플 페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뭐 랜덤 커플드 뭐 스텝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각각 값들이 무슨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디멘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이해하면서 뜯어볼 예정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오늘 뜯어보면서 이제 이 부분 아까 랜덤 조인트, 랜덤 페어 어디냐? 다시 랜덤 페어가 여기 있나? 커플링에 있나? 아, 여기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각각의 그냥 이 이제 오퍼레이터는 이해가 갔어요. 오퍼레이터는 이해가 갔는데 요 각각의 요게 어떻게 디멘전을 정해주고 그 디멘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죄송한데 혹시 잠깐 그 희철님 혹시 12시 가셔야 되세요? 12시 15분 있다. 네. 아, 예. 그 제가 잠깐 뭐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예. 네. 희철님 가시기 전에 좀 뭐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잠깐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그 잭스를 좀 뜯어봤는데 그때 민규님이랑 같이 파이썬으로 옮기기로 해가지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요약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익스플리시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익스플리시트이 들어가는 곳이 커널을 정의를 할 때 인테그레이터랑 그다음에 혹시 글씨 너무 작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네. 네. 이거의 함수 하나가 이제 커플링을 테스트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제가 조금 만졌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였는데 두 개를 받아요. 포텐셜 펑션을 받고 그다음 매스 매트릭스를 받고 그럼 매스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서 처음에 그때 민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미터로 가서 이 파라미터가 커널로 전이가 돼요.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커널이 여기에 이게 지금 잭스 안에 있는 커널 함수거든요. 여기서 지금 얘가 그 hmc.py에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가 아까 여기서 new state를 정의를 했죠. 커플드로 두 개를 정의를 해요.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 펑션을 공유를 하는 그쵸? 이걸 뭐 따로 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근데 어쨌든 그 스테이트 정의하고 커널을 여기서 매스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터를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이거 두 개를 만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가 중간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 파라미터를 받아서 커널을 하고 제가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이 찍히는 걸 좀 찍어봤는데 파라미터가 스텝 사이즈랑 인버스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그 아까 넘 인테그레이션 몇 번 정도 이제 돌릴 거야를 찍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포텐셜 펑션은 지금 로그로 이걸로 받고 있어요. 평균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인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위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어떤 그 값들에 대한 이렇게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지금 이분들이 실험하신 거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이니셜 포인트에서 커플링을 두 개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저는
두 개를 좀 바꿔봤는데 매스 매트릭스가 원래는 0.1이었어요. 어레이가 아마 대각 성분이 다 0.1이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찍히고 커플드 스테이트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조금씩 값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y 값이 아마 그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위치죠. 죄송해요. 이게 지금 5만 번 스텝까지 갈 때마다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두 개 커플드가. 그 다음에 이거를 0.1에서 0.01로 바꾸니까 이게 조금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네요. 이거를 네? 똑같네요. 아니 조금 다르죠. 아니 그거 형태가 그 방금 전에 이거 그거 어떤가요? 그거 두 개요. 얘요. 예,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커플드 그렇네요. 이게 작게 값도 해주면 똑같은데. 예. 커플링이 되게 잘 되나 그래서 봐요. 커플링이 돼가지고 아예 지금 이게 값들이 같지 다르구나. 않아요. 네, 조금 달라요. 완전 다른데 저 3. 마이너스 3.448 어쩌고저쩌고는 여긴 커플도 완전 된 건가 보네요. 예, 뒤에는. 예. 이 중간에 어디선가 됐나 봐요. 그러면 예. 미스매치드 앞에 엘리먼트가 뭘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만 번 중에서 안 9,000번이 만났던 20번이 다르고 그 후로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 그럴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10으로 100으로 바꿔버리면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이거는? 아마? 미스매치드가 990이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99%니까 퍼센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스매치가 990에 1000 이거는 네. 이 전체가 9,000에 4만 네. 8천. 네. 왜 끝까지 안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매칭이 그 어레이 좀 더 작은 숫자를 줄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커플링이. 네. 그리고 그 포텐셜 펑션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뭘로 설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여기에 함수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예를 들면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이게 항상 일정한 포텐셜 펑션이 아니라 그걸 바꿀 수가 있겠죠. 왜 저희가 목적이 HPQ에서 그걸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 K를 QP였나요? QP에서 이걸 K가 원래 P만 받았는데 이거를 그 예. 킨네틱이죠. 이거를 K의 PQ로도 바꾸는 거였잖아요. QP요. 그러니까 여기 그걸 하려면 이 포텐셜 펑션에 아마 파라미터까지 같이 받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파라미터를 네. 근데 그게 그 건희님 말씀하셨던 어떤 유닛 그 매트릭 매트리스 바꾸는 거 아니었나요? 일단 그거 이전에 지금 해밀토니안 자체를 지금 바꾸면서 매스 매트릭스 이전에 그래서 파라미터는 필요하다.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익스플리시트로 바꿨을 때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첫 번째 후보가 이 포텐셜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가 그 커널에서 매스 매트릭스가 있어요. 두 개 중에는 두 개 중에 어떤 거죠? K에 해당하는 건 이건가요? 그 정답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해밀토니안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녀석에 대응되도록 포텐셜을 바꾸든가 해밀토니안을 바꾸든가 둘 중 하나야겠죠. 포텐셜이 지금 작용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여기거든요. 잠깐만요. 커널로 아까 들어가면은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일단은 다 바꿔야 돼요. 해밀토니안도 바꿔야 되고 도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민규님이 리뷰하신 코드에서는 포문이 2번 도는 거를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해밀토니안도 바꿔야 되고 해밀토니안을 바꿔야 되니까 키네틱이랑 포텐셜 파트도 다 바꿔야 돼요. 신기하네요. 얘가 말씀하신 게 그러면 결국 심플레틱 인테그레이터를 바꾸는 걸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플렉틱 인테그레이터는 해밀토니안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니까. 네, 근데 얘가 포텐셜도 받고 키네틱 에너지도 받잖아요. 당연히 저희 바꿔야 돼. 포텐셜 펑션을 왜 바꿔야 되죠? 얘는 그대로 냅둬도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니까. 아니죠. 해밀토니안이 바뀌어도 K만 바뀌어도 해밀토니안 바뀌는 거잖아요. 포텐셜 펑션 U잖아요. 해밀토니안을 저희는 지금 아닌가? H1 더하기 H2 더하기 바인딩 텀으로 바꿀 건데 그쵸. 각각은 여기서 쓰는 해밀토니안은 그 H1과 H2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이고 여기서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음.
말 알아듣겠나요? 잠깐만요, 살짝. 현재 여기서 쓰고 있는 해밀토니안은 그냥 통상적인 방식의 키네틱 더하기 포텐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 페어를 크로싱 되게 하는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정의하되 바인딩 텀이 있게 하는 것.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각각 H1, H2 바인딩 텀이라고 한 그 합으로 주어져 뭐예요, 있는 이거? 해밀토니안이고. 아, 이게 안 보이시는구나. 잠깐만요. 네네네. 네. 뭔가 엄한 자료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세요? 이거. 지금은 논문 보여요. 아, 네네. 네, 지금 저거 이거를 그냥 네.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걸 정의해야 돼. 지금 현재 논문에서 그러니까 커플링 논문에서 돌고 있는 H1이나 H2 중에 하나가 그냥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 민규님이랑 같이 봤던 그 애덤 콥이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익스플리시트 구현돼 있거든요. 그거 갖다 쓰면 되죠. 민규님 혹시 잭스에다가 애덤 콥 그걸 얹히는 게 낫겠죠? 사실 그게 제가 어제도 뭐 저한테 메시지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정보가 마이그레이션은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뭐 언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랭귀지가 줄리아나 파이썬은 큰 결정인데 네네. 뭐 특정 파이썬 내에서 뭐 다른 거를 쓴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 이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파이썬 내에서의 어떤 일종의 규격이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그냥 그거는 그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그 안에 함수단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구현된 거를 베이스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건 이제 정말 아까 현지님이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규님이 파고 계신 거 있잖아요. 좀 가셔야 되니까 제가 좀 예.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지금 알고리즘 2에 대한 파트가 나와야 돼요. 알고리즘 2요? 수 논문에서 알고리즘 2가 어떤 이제 토탈 스텝에서 이제 백월드랑 포월드를 정한 다음에 포문이 2번 돌아서 뭔가가 결정이 되는 그 알고리즘이 어딘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우리는 거기를 바꿀 거거든요. 예. 거기서 뭘 바꿀 거냐면 거기서 예. 그 리브프로그 인테그레이터를 쓰는 파트 및 포문이 도는 그 자체를 바꿔치기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2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치는 거랑 상관없어요. 고치는 상관없이 만약에 알고리즘 2를 예. 구현하는데 편하게 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두 분이 알아서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저희가 다 같이 이해해야 되는 그럼 알고리즘 2를 의미 있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제 삽입은 해야겠지만 뭐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는 알고리즘 2예요. 지금 이제 그 코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알고리즘 2가 어디 있는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고 있는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 익스플리시트에 쓰는 그 부분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코드상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알고리즘적으로 합칠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합치면 이제 뭐 해보면 되죠. 민규님 혹시 그 멀티노미알 있는 그 줄리아 코드를 다음 주 정도에 파이썬 코드로만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익스플리시트는 이 커플링이랑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약간 어그레시브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그게 예. 네, 뭐 시간을 그거 정하고 하지 바꿔주시면 말고 천천히 하면은 나중에 네. 네, 저는 심지어 매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예, 네. 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언제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로서 해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만나가지고 좀 얘기 조금 하고 진짜 되고 그러면 된다고. 그 아까 민기님 질문하셨던 그 디멘전 있잖아요. 아까 뭐 MCP, MCQ 예. 그게 정해지는 부분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이해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 그 카이슈 그 논문을 한번 같이 열어서 지금 잠깐 볼까요? 빨리. 예. 제가 열까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몇 페이지로 갈까요? 그냥 컨트롤 F에서 알고리즘 6 가주세요. 알고리즘 6. 네. 이게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18쪽짜리 버전. 아카이브 버전, 아카이브 제가 보고 있는데 아카이브 제가 제가 띄울게요. 네네네. 잠깐만요. 네네. 아카이브 버전인 것 같아서. 보이시나요? 네. 네네. 예. 이 부분이죠. 지금. 네. 거기전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대한 코드를 네. 오늘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원 마이너스 토탈 베리에이션의 뮤하고 B인데 지금 뮤가 뭐 MCP고 V가 그쵸, MCQ면은 뮤하고 V가 지금 위쪽에 정의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 그게 시그모이드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확률 줘서 정의해 놓는 부분이 몇 페이지였냐? 아까 그때 K 그 어떤 커널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때 네, 일단은 이 부분인가요? 4페이지. 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옵티멀 트랜스포트 있는 첫 문단. 1, 2, 3, 4. 섹션 3요. 예. 거기 보면 네, 뮤가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인데 L이 i번째일 확률이 시그모이드로 정의가 돼 있고, 예.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디멘전이 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만 알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쭉 올라가면은 저기 몇 이 페이지? 부분인가요? 아니요. 거기 뭐 그것도 있는데 그냥 멀티노미얼 HMC 보면은 L 예. 지금 T가 디멘전이 있죠. 여기에 T가 지금 마이너스 LB부터 LF까지 가잖아요. T의 랭스가. 예. 그냥 캐피탈 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 뮤하고 시그마 예. 길이가 요게 될 것 같아. 지금 LF 마이너스 LB니까 LF 플러스 LB 길이가 맞나? 결국에는 그 건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아까 P하고 Q가 이미 백워드와 포워드가 된 결과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백워드와 포워드가 나온 결과인데 백워드하고 포워드의 어떤 요 스텝 사이즈는 헤드 파라미터로 정해지는 거고 제가 그때 이해했을 때는 그러면 이 백워드하고 포워드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건희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줄리아 코드에서는 이미 저희가 찍어본 거는 이 결과가 이미 나온 거잖아요. 네. 알고리즘 근데 2에 이거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라인 2가 필요해요. 알고리즘 2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L은 이제 정해져 있고 L이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미 정해놓은. 예,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제 매트릭스 예. 사이즈랑 상관이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LF랑 LB는 저거 따라 정하는 거. 예. LB가 라지 L이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는 거고 이 F가 이제 포워드잖아요. 그럼 네. 포워드는 샘플링 되는 건가요? 유니폼을 알고리즘에 섞은 것 따르면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0부터 사이즈가 캐피탈 L. 그건 사이즈가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리브 프로그를 하고 있는 총 번째는 L번인 게 맞는데 적용하는 예, 방식은 그죠? LB랑 LF에 디펜드하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그 커플링 했을 때 사이즈는 항상 같긴 하지만 그 포워드의 네. 비율이 그래서 달라지는 2번 거예요. 돌고 있을 때 그 L을 찾아야 돼. 그럼 이거는 결국엔 리프로그 함수에 있다는 건데 리브 프로그에 그러면은 있지 않아요. 리브 프로그는 4번 줄에서만 돌고 있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건 2, 3, 4번이 어디 있는지. 2, 3, 4번이요? 네, 라인 2, 라인 3, 그러니까 라인 3, 4가 같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4번에 대한 함수가 어딘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4번을 호출해가지고 네. 3번이 돌고 있는 포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랑 예. 별개로 또 2번 라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에 합쳐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딘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L이 정해져 잠시만요. 있고, 스텝 1, L이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LB랑 LF를 뽑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포문이 그러면 돌아서 그 리브 프로그를 호출하고 있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는 요 Q1과 Q2는 결국에 지금 제가 코드에서 봤었던 P1과 PQ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P랑 Q 자체가 페어로 결정이 되는 거. 우리는 그중에서 Q만 가지고 올 건데, 얘는 포문이 2번 돌아서 Q만 2번 Q를 수소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 아, 프로가 도는 건 PQ를 결정하는 거. 우리는 Q만 관심 있어요. 그 중에서 P는 버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리브 근데 프로가 제가 돌 때는 PQ가 다 아웃풋이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그걸 2번 돌려서, 그러니까 PQ가 2개가 있는 거죠. PQ 페어가 2개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Q들만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알고리즘 2 예, 어디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스텝이 알고리즘 2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네네네네네네네. I랑 J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알고리즘 6였으니까 I랑 J 이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2로 가겠죠. 네, 그래서 현진님이 보여주신 민규님 거는 라인 혹시 4고. 네, 민규님 혹시 트레젝토리 샘플러즈 JI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워드, 포워드. JS 백워드, 포워드 있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네네네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제가 아마 저도 이제 건희님 질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제 코드가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다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제 또 한 스텝 넘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결과를 찍어와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별로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고 무슨 계산식이 이제 그게 정해져야 마이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100%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다만 계산식에 대한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는 함수니까 갖다 쓰세요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이슈가 있을 100만 것 번 이해돼요.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거 코드 보시는 분이 이 부분 이게 뭔지 알고 봐야 보는 거랑 또 모르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면은 이게 근데 약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게 워낙 코드가 커서 그냥 앱스트랙션한 형태로 이런 인풋을 받고 이런 아웃풋을 주는 함수를 언어를 바꾸는 작업도 어느 순간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해가 안 저는 되면은 일을 못 해가지고 그렇군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현지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티베이티브가 돼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저도 일하는 스타일이 이제 제가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개발이거든요. 개발인데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디버그가 그러니까 디버그 없이 웍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그거를 이제 가져와 쓰면은 그냥 결국에는 일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제가 어떤 스텝별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보면서 이게 이건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게 알아야 이제 좀 재미가 있어서 좀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일단 요거를 뜯어보고 여기에 논문에 있는 거의 결과와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코드단에서의 요 어떤 이 변수와 실제 그 변수가 있는 아까 그 PQ 찍은 거 봤던 것처럼 그런 값들의 매핑 디멘전의 매핑까지 같이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물론 거기까지 같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목표로 이제 리포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지금 그거 레퓨터를 하는데 일주일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일단은 수요일이 데드라인이어가지고 뭐 수요일 필요하면 한 주 더 끝나고 미루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금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처럼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만약에 좀 뭐 같이 공유할 거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어쨌든 현지인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현지님이 또 있으시면은 바로 진행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뭔가 어떤 쉐어할 게 있다면은 제가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